네, 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Q&A, 국내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1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에 107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건데요. 교수님, 네. 지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3차 대유행이고요. 3차 대유행이다. 네, 맞습니다. 3차 대유행은 지난 1, 2차 대유행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가장 크게 발달하고 있고, 지금 자료를 통해서 그냥 보신 바와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늘 1078명이 발생했습니다만, 12월 달 지금 오늘까지 12월까지 11,242명입니다. 네. 11월 기준으로 보면 7,690명에 비해서 벌써 보름밖에 안 지났는데 초과했죠. 네. 아마도 이 상태로 가면 2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고 11월에 대비해서 거의 3배가 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맞추어서 사망자 숫자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증가하는데 사망자 숫자는 보통 확진자 숫자 증가하고 나서 2주에서 한 달 후에 증가합니다. 그렇군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11월 달에 확진자 수 증가한 것이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사망자 숫자 증가한 걸 나타나고 이 사망자 수 증가는 이 12월 말서부터 1월까지 계속 사망자 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치료 병상 확보라든지 코로나 환자 치료에 대한 이 치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주일간 지역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도 처음으로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니 정세균 총리도 오늘 오전 회의에서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 3단계로 지금 빨리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지금 잡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의 3단계 격상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또 여러 가지 측면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와 민생을 고려해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면에서 대안을 찾아본다면 지금 서울, 경기 지역만 지금 2.5단계 아닙니까? 네. 서울, 경기 지역의 감염인자의 60에 70%가 나오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이라도 3단계를 격상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과 네. 또 하나 대안은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이 감염이 폭발적 확산하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서울, 경기 지역의 다른 지역은 현재 2단계인데 거기를 2단계를 2.5단계로 형성하는 건 어떤가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무조건 3단계의 어떤 격상이 아닌 다양한 대안들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시행 중인 거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국민적인 피로감 때문에도 그렇고 좀 함께하는 동력이 같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라는 이제 견해도 밝혔는데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떻게 3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지금까지 국민께서 이 거리두기에 정말 동참 열심히 해주셨고, 네. 또 마스크 쓰기와 같은 개인 일상생활의 수칙도 정말 잘 지켜와서 지금까지 잘 유지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방역당국 이야기한 대로 국민들의 피로감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단계 효과가 온다 하더라도 격상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현재 거리두기는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네. 즉 그동안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특정 장소 업종을 목록화해서 그걸 고위험, 중위험으로 나눠서 목록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사회 일상 감염이 보편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곳이 아닌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지금 풍선 효과라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기타 다 확산되고 있는 거라서 이런 거리두기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제하는 것으로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되고 네. 조정해야지 이 부분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조기에 개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라는 그런 기술적, 방역학적인 그런 면에서의 좀 원천적인 문제점을 개편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개편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이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 서울 송파구의 동부구치소에서 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 그러니까 감염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은 이 코로나가 지금 유행이 시작되던 2월부터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던 바입니다. 이 교도소와 같은 집단 이 요양시설 혹은 집단 거주 시설은 일종의 사회에서 보면 섬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섬이니까 이 섬에서의 이런 일반인들하고 접촉이 거의 좀 제한된 곳이라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네. 일단 한번 코로나가 뚫리면 걸리고 나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네. 그래서 지금 외부와의 접촉 통로인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상황도 보시면 지금 총 구치소에 계신 분들 중에 15분이 감염자로 확진됐고 그 직원 한 분이 감염이 시작돼서 지금 재소자 한 분까지 포함해서 15명이 됐고요. 이 재소자 직원 가족이 10명이 이제 포함해서 총 25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이 발생했지만 폭발적 증가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통제도 좀 쉽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관리와 통제를 통해서 접촉자 파악을 통해서 관리가 잘 되길 바라고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른 교도소나 이런 요양시설이나 거주시설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 문제는요, 코로나19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응급의료를 포함한 일반 진료에도 좀 차질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이 청와대 국민천원에 이런 글도 올라와서 알려진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뭐 고위험군의 산모가 열이 난다는 이유로 몇 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가 아이를 사산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에요, 교수님.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은 뭐 코로나19 대처와 또 더불어서 응급의료 체계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시설, 병상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안이고요. 그와 동시에 이런 코로나 병상 확보와 동시에 일반 질환 치료를 어떻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또 추가적인 사망을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한 즉 네. 코로나 질환, 비코로나 질환을 이 치료 체계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고요. 산발적으로 전담 병상 확보만에 매몰되는 경우에는 일반 질환 치료 부분도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대병원, 많은 상급 종합병원이 이 일반 그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포함해서 코로나 전담 병상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온 상황이고 네. 지금 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계속 예. 그 병상을 늘리고 있군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실제로 어려운 점이요. 공기중 전파의 가능성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이라는 곳이 다 빌딩이다 보니까 한 곳에서 감염이 시작되면 환기를 통해서 공조시설을 통해서 병동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병동 전체에 대한 그 확보라든지 일부 병상에 대한 확보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병상 확보 이렇게 말처럼 5개 늘려주세요, 10병상 늘려주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숫자상으로 이렇게 늘려주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백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이 정부는 제약사 최소 2곳과 연내 계약을 목표로 협상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매 확약 단계였던 화이자, 얀센과의 백신 공급을 위한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백신 공급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혼동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뭐가 진짜 계약이 된 거고 뭐가 실제로 도입이 되는 건지 좀 교수님께서 확실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부 당국과 개별 회사 간의 계약 내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다행히 질병관리청장이
이 화이자 백신과 얀센 이렇게 회사 백신 두 곳을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고 그렇게 해서 총 두 곳에서 1,400만 명분의 백신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중에 계약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인도를 언제 받을 것이냐. 그게 제일 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서 아직은 좀 미정이고요. 그러한 부분들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다만 지금 국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고 혼란스러운 점은 어느 날은 어느 대표께서는 3월이면은 될 것 같다. 그러니까요. 또 어느 이 중대본의 또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는 또 돼야 될 것 같다. 1월이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네. 말이 다 달라요. 네, 정부 당국의 컨트롤 타워조차도 정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때문에 지금 혼선이 있고 이런 위기관리 소통의 측면에서 특히 백신과 관련돼서 보면 이러한 정책 혼선과 혼란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히 단일화된 이 국민 소통 메시지 그리고 이 백신 확보에 대한 명확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뭐 우리가 좀 가장 확실하게 또 가장 먼저 확보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미국 FDA에서는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수님, 국내는 괜찮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민의 점이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미국 FDA 승인과 관련 없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일본에 승인하면은 이건 우리나라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해서 명백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물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별도 승인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FDA가 승인이 미뤄지는 이유도 결국 우리나라 똑같은 상황을 겪을 것이고 네. 이유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같은 이유겠죠. 그래서 FDA 승인이 늦어지는 만큼 우리나라에서의 승인 과정도 굉장히 좀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승인이 당장 1월이 아니라 2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네. 우려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백신 문제 좀 궁금한데 만약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단 면역력이 생기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3월에 된다고 하면 이제 3월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럼 언제쯤에 집단 면역력이 좀 생길 걸로 보이십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접종이 완료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고 다 아실 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감염의 멈춤 혹은 종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건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렇죠.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30% 이상만 넘어가도 감염 전파 차단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아하. 따라서 그런 전 국민의 30%가 그래서 미국이 1억 명을 목표로 2월 달까지 마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 일부 선진국은 미국, 영국, 카나다가 되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이런 감염 전파 차단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가 정상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백신과 집단 면역 그리고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코로나19 국내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